2010년대 초반 이후 약 10년 만인 것 같다. 집안이 평화로우니까 밖에서도 잘 되더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이정열 전략팀장입니다. 자, 금일은 9월 13일, 현재 시각은 5시 11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두산중공업 코드번호 034020입니다. 두산중공업이 최근에 좀 주춤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121선에 좀 맞닿아지고 있는 모습인데, 이전에도 121선에서 살짝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온 적이 좀 있었기 때문에, 크게 보면은 여기 이런 식으로 61선은 지중을 좀 받고 주가 하락을 좀 보여줬었던, 아쉽게도 뚫진 못했었죠. 이전에 뚫지는 못했었고, 지금 이 구간에서 십자 캔들이 좀 나와줬는데, 일단 주가 하락을 좀 방어하는 모습들 보였습니다. 만약에 121선을 이탈한다, 조금은 버텨볼 것 같아요. 조금은 버텨볼 것 같은데, 121선을 만약 이탈한다, 그러면은 비중을 좀 고민이 좀 될 것 같아요. 여기 이 가격대를 이탈한다라고 하면 상상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 하단까지 좀 염두를 열어놔야 되는 상황일까? 그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 주가가 여기까지 떨어질 거다라고 하는 것보다 가능성들을 열어놔야 되나? 약간 그런 좀 걱정이 좀 되는 상황들이라서 좀 우려가 생기긴 합니다. 나쁜 상황인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일단은 뉴스를 좀 보니까 뉴스에서 자, 이 좀 키워볼게요. 두산중공업. 9월 10일 6시에 나온 기사입니다. 건설사를 제치고 해외 건설 수주 3위에 올랐다. 두산중공업은 제조업 중심으로 실적을 늘려가고 있는 가운데 해외 건설 부분에서 호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자, 업체별로 현대건설보다도 앞선 순위다. 이 좀 놀라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동안 두산중공업의 건설 부분들이 좀 약했는데, 업체별로 살펴보면 삼성물산과 삼성엔지니어링이 각각 32억 달러와 21억 달러의 해외 건설 현장에서 수주를 하며 선두권을 달리고 있고, 그 뒤를 두산중공업 20억 달러와 현대건설이, 현대엔지니어링이 뒤를 이었다. 두산중공업이 해외 건설 수주에서 3위를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거 굉장히 좀 가시적인 거거든요. 이전에는 하긴 뭐 두산중공업의 강점은 명확했어요. 해외에 대한 수주. 얘네들이 매출은 잘 냈거든. 이전부터 돈은 잘 벌었어요. 돈은 잘 벌었는데 재무구조 때문에 현대건설 뭐 여러 가지, 뭐 원전도 그렇고, 채무 돈을 좀 잘못 빌려가지고 돈은 잘 벌었거든. 얘가 단기순이익, 지배주주 순이익 뭐 그런 쪽으로, 자, 이런 보면은 매출액은 예전부터 좀 잘 벌긴 했어요. 돈을 19년도 18년도 20년도 매출은 잘 벌었었죠. 영업이익도 잘 나왔어요. 지배주주 순이익이 박살이 나면서 단기순이익, 그래서 돈을 빌리고 그 채무를 탕감을 하고 힘들었던 시기들이 점점 올라오고 있는 것들이 보이는구나. 두산중공업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는 회사로, 원전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건설 분야로 주력을 하는 회사는 아니죠. 원전이라든가 풍력, 가스터빈, 그리고 수소 쪽으로도 이제 하려고 하는 상황들인데, 해외 건설 수주 순위 상위권에 등극해 있는 모습은 2010년대 초반 이후 약 10년 만인 것 같다. 10년 만에 얘네들이 수주고를 달성을 하는구나. 10년 만인 것 같다. 10년 만에 두산중공업이 일을 열심히, 산업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좋은 소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중동과 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 건설 시장에서도 실적을 올리고 있는 점이 특히 눈에 띈다라고 해외 건설업계 관계자가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유럽 건설 현장은 세계 유수 회사들이 경쟁하는 시장으로 공사일뿐 아니라 해외 기술력을 입증이 돼야, 얘네들이 두산중공업이 기술이 없는 건 아니거든. 기술이 없는 건 아니에요. 해외 건설 신규 수주도 확대되고 있다. 점점 개선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긍정적으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시간이 필요할 뿐인, 시간이 필요한 거죠. 시간이. 두산중공업이 경영위기에 벗어난 점이 해외 건설 수주 실적을 통해서도 드러나고 있는 것도 같다. 경영위기. 내 집안이 평화로워지니까 이게 밖으로도 티가 나더라. 뭔 얘기인지 아실 겁니다. 우리 내 집안의 평안과 안녕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우리 아버지분들, 책임감을 가지고 계시는 아버지분들, 내 집안
집안이 평화로우니까 밖에서도 잘 되더라.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두산중공업은 향후 해수 담수화 기술을 바탕으로 세계 수철의 시장에서도 입지를 강화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원전, 가스터비, 풍력, 수소, 그리고 뭐 해외 담수화 등등 건설까지 잘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 것 같습니다. 대신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매출에 반영되는 호실적인 반영이 되는 그런 시간들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수주가 높다라고 해서 수주 잔고가 높다라고 해서 실적에 모두 한 번에 다 반영되는 건 아닙니다. 시간이 필요하다. 이제는 시간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자, 이전에 두산에서 SOFC를 개발을 했다. 이전에 두산에서 수소 쪽으로도 원전도 에너지죠. 수소도 에너지죠. 이런 쪽으로 두산이 좀 개혁을 준비를 하려고 미래적으로 좀 준비를 하려고 하는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수소 포럼이 있었잖아요. 그 수소 포럼을 제가 다녀왔습니다. 두산 담당자분을 만나서 이 SOFC의 구동 원리라든가 향후 뭐 그런 전망들 그런 것들 얘기를 다 듣고 왔었거든요. 듣고 와서 지금 이제 아직까지 업로드를 해드리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편집을 열심히 이쁘게 영상 보시기 편하게 제가 너무 영상을 막 찍었다 보니까 물 만난 물고기처럼 막 이리저리 휘저어가지고 영상 편집이 좀 어렵게 영상이 촬영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영상 편집에 시간은 좀 걸립니다. 트라이젠, SOFC, 두산 피어설도 그렇고 두산도 그렇고 다양한 수소 참여를 하는 그런 상장 기업들 한 8곳 인터뷰를 이렇게 좀 같이 진행을 했는데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SOFC 두산 중공업도 수소 쪽으로 두산 중공업은 없더라고요. 중공업을 좀 찾아가고 싶었는데 중공업은 아직 참여를 안 했더라고요. 두산과 두산 퓨어셀만 참여를 했는데 두산 퓨어셀도 그렇고 두산도 그렇고 두산 중공업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만한 기업이죠. 그런 상황들 추후에 제가 영상을 올리면 어디에 올라가 있다 안내 드릴 테니까 끝까지 집중을 해주시면서 좀 기출을 주목을 해주세요. 한 내일이나 모레쯤에 업로드가 되지 않을까.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참고하셔가지고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와야 됩니다. 이제 시장이 여의치는 않지만 이제는 반등을 좀 보여줘야 돼요. 나쁜 상황들은 아닌데 개선이 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니까 주가에 긍정적으로 반영이 되기를 바라면서 개인적인 의견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 항상 강조를 드리지만 투자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의견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투자에 대한 판단은 나도 뭐 동감해 아니면 난 다르게 생각해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는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가지고 투자에 대한 결정 제가 사세요 파세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절대 아니다 라는 것들을 반드시 참고하셔가지고 영상을 봐주시면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